안녕하십니까. 네, 중개사법 담당 윤영기입니다. 제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특강을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의 구성은 각 테마별로 약 30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요. 간결하게 암기할 부분은 암기도 시켜줍니다. 다만 기본은 다 돼 있겠지만요. 그리고 테마별로 해서 한 40여 문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업의 진행 방식을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여러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한 문제 출제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복하려면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공인인증서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곧바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등록을 받고 해야 됩니다. 이 요건, 절차, 의무는 우리 중개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왼쪽에 등록을 해야 경매 대리업에 진출할 수 있잖아요. 매수신청 대리업을 하고자 하면 지방법원장, 즉 법원으로부터 등록을 받고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무등록 경매 대리업으로 처벌받겠죠. 왼쪽이 전제 조건입니다. 왼쪽에 등록을 해야 오른쪽에 등록을 할 수 있고 왼쪽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오른쪽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긍정문, 부정문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왼쪽이 깨지면 당연히 오른쪽이 깨지겠죠. 그리고 대전제 자격 취소가 되면 결격이니까 왼쪽도 깨지면서 바로 오른쪽도 깨지는 결과가 오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많은 지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습을 좀 해볼까요? 자, 양쪽에 등록을 받고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왼쪽에 대하여 휴업 신고했습니다. 자, 휴업 신고는 오른쪽에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필요적 업무 정지로 연결이 됩니다. 네, 옛날에 휴업 신고하면 등록 취소로 연결된다 해서 틀린 지문이 나왔었죠. 왼쪽을 폐업 신고한다는 건 등록을 반납하는 거죠. 등록을 반납하니까 등록이 없잖아요. 따라서 왼쪽이 깨졌으니까 오른쪽도 필요적 등록 취소로 갑니다. 오른쪽 자체적으로 등록 취소가 되면 3년의 결격이 있지만 왼쪽에 폐업 신고로 오른쪽 등록 취소가 되면 잘못한 게 없잖아요. 따라서 결격이 없는데 이것만 해도 시험에 2번 나왔었죠. 자, 왼쪽을 업무정지 받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 업무정지 받으면 오른쪽도 깨지니까 오른쪽이 필요적 업무정지가 되는 거죠. 자, 왼쪽에 등록을 취소당합니다. 왼쪽에 등록 취소는 깨졌으니까 등록을 뺏어갔으니까 자, 오른쪽도 필요적 등록 취소가 되고 왼쪽의 전제 조건인 자격 취소가 되면 오른쪽은 필요적 등록 취소로 연결이 되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왼쪽에 폐업 신고로 오른쪽 등록 취소가 된 경우는 자, 결격이 없다는 거 주의해야 되고요. 오른쪽에 등록 취소가 된 경우는 표시 제거입니다. 이쪽은 간판 철거인데 여기는 표시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업무 정지를 받은 경우는 몰래 할 수 있으니까 이쪽에 업무 정지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를 해줘야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과 연관되는데 한번 기출 지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 맞습니다.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죠. 23회 때 맞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즉 왼쪽에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오른쪽 등록할 수 있다. 안 되죠. 왼쪽을 등록했었어야 됩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 27회 때 나왔었죠. 자, 3번 왼쪽 폐업신고 중개업 폐업신고를 하여 오른쪽 등록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결격이 없잖아요.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오른쪽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틀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29회 때 4번 개공이 왼쪽을 휴업했어요. 왼쪽을 휴업했을 때는 오른쪽 뭐였죠? 필요적 업무정지인데 여기 보시면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문장입니다. 업무정지로 가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기출문제만 나올 수 없죠. 새로운 영역들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주택임대차에 보게 되면 주임법에 갱신요구 관련 손해배상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이 있고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조건은 1억에 100으로 계약이 돼 있죠. 임차인이 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은 역시 그에 대응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있죠. 근데 이 거절이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을 내보내고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은 거죠. 일종의 기망거절이 이루어졌어요. 이럴 때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이때 배상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만약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제3자에게 월세를 올려가지고 120으로 세를 놨어요. 그럴 때 배상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없을 때 세 가지 중에 큰 금액으로 합니다. 큰 금액. 첫 번째, 환산 월차임의 3개월분. 즉 거절 당시에 환산 월차임이니까 월세 100에다가요. 이 1억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환할 때 주임법에 제한 규정이 있죠. 연 10%와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 더하기 2%. 만약에 가령 기준금리가 4%다 라고 하면 아래쪽이 6%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와 6%를 비교해서 낮은 쪽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6%를 적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1억을 6% 적용하면 600이 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50이 되죠. 그러면 환산 월 차임이 150이 되는 거예요. 150에 3개월 보니까 얼마입니까? 450만 원이죠. 두 번째로는 월 차임 간의 차액의 2년분이에요. 그럼 환산 월 차임 이게 150이고 20을 올렸으니까 환산 월 차임이 170이 되죠. 그러면 두 개의 차액이 월 20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2년분이니까 24를 곱하면 480만 원이 됩니다. 이게 450, 이게 480. 그리고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 임차인이 이사 나가면서 포장이사 비용, 그리고 중개 보수, 기타 비용을 썼다. 그게 300이다. 그러면 450과 480과 300 중에 가장 큰 금액, 요 금액 480이 되겠네요. 자, 이런 것들은 박스형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임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기술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바르게 된 거. 임대인이 설거주를 사유로 한 갱신거절이 허위였어요. 그랬을 때는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에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다음의 금액 중에 큰 금액이었어요? 적은 금액이었어요? 큰 금액으로 한다. 큰. 그리고 거절 당시에 월차임, 환산 월차임에 몇 개월분이었죠? 3개월분. 큰 금액 3개월분. 두 번째 것은 차액이죠. 차액. 그래서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거절 당시의 환산 월차임 이게 170, 이게 150, 차액이 20만 원. 2년분이니까 48, 480이 되겠네요. 24개월 곱하면. 그리고 실제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걸 외울 때 어떻게 보냐면 큰 쌈이 났네, 큰 쌈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큰 쌈이 났네, 큰 쌈이. 그래서 손해가 났네. 큰 쌈이 손해, 큰 쌈이 손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수업은 이렇게 재밌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본 강의를 들어야 될 수험생들은 기초는 있는데 뭔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중급 이상의 문제 이런 것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가볍게 한번 들으시면 좋겠고, 60점, 70점 된데 70, 80으로 좀 끌어올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정리가 필요하고요. 들어보면 좋고요. 성적이 좀 안정권이라 하더라도 부담 없이 편안하게 한번 들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특강의 일시 장소는 자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짧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장소는 종로 방문각 학원에서 이루어지고요. 비용은 무료입니다. 교재도 제공이 되고요. 여러분은 합격에 대한 열망만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강날 뵙도록 하겠습니다.